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한 가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가족의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진짜 집의 이야기, 바로 트로트 가수 배아현의 삶입니다. 우리가 연예인의 집이라 하면 떠올리는 것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 강남의 펜트하우스, 혹은 수십억 원대의 빌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배아현은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녀의 집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충격은 질투도 부러움도 아닌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공감과 존경,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가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배아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집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한 가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성공이 어떻게 한 세대의 사랑으로 이어졌는지를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배아현, 그녀는 어떻게 무명의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 답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여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배아현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에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했지만 대중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8년이 지난 2023년 말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골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방의 작은 행사장을 전전하며 무대 의상을 직접 들고 다녔고 지하철로 이동하며 다음 공연 장소를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어머니와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 작은 무대에 올라 열정 하나로 관객을 설득해야 했죠. 그 무대 아래에는 술에 취한 관객들의 소란이 있었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건 실력이 아니라 무대를 얻을 기회라는 것을요. 그래서 지방 가요제마다 참여했고 상을 받으며 실력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갔습니다. 70여 개의 무대를 거치며 그녀의 노래는 점점 단단해졌고 꺾기 창법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빛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스타가 되어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배아현은 묵묵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가수로서의 길이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목소리가 닿을 거야. 그 믿음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묵묵히 지켜보며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었고 무대의 작은 조명 하나에도 감격했습니다. 가족의 응원은 배아현에게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배아현은 매일 지하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8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지만 준비는 완벽히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3년 겨울,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3에 출연하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겨울, 배아현은 마침내 세상의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TV조선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3. 수많은 경쟁자들, 이미 이름이 알려진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에서 배아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으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조약돌 사랑.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첫 소절부터 전해지는 진정성, 그 꺾기의 절묘한 곡선, 그리고 눈빛에 담긴 절실함.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관객은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라운드 통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무명에서 벗어나 세상 앞에 선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후 경연 내내 배아현은 흔들림 없이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트로트의 본질을 꿰뚫는 정통 창법, 그리고 감정의 절제와 폭발을 오가며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어느새 꺾기 인간 문화재. 누군가는 그것을 농담이라 했지만 대중은 그렇게 부르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 별명에는 10년 동안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과 대중이 그 안에서 발견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선 무대에서 배아현은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웃음보다 더 큰 감동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경쟁이 아니라 서사였고 음악이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눈물과 땀, 그리고 진심이 담긴 그 목소리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대중의 관심은 단지 그녀의 노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으로,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예인의 집이라 하면 떠올리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배아현의 실제 거처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공의 상징이 아닌 사랑의 기록으로 남은 그 공간. 이제 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2024년 5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는을 통해 배아현의 실제 집이 공개되었을 때 시청자들은 믿기 어려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가 비춘 곳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조용한 골목길. 그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한 채가 화면에 잡히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연예인의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하층에는 배아현이 매일같이 연습을 이어가는 개인 연습실이 있었고 1층은 그녀와 어머니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거실, 무대 의상으로 가득 찬 옷방, 그리고 벽면에 가지런히 진열된 트로피와 상패들,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지난 시간을 증명하듯 놓여 있었습니다. 2층에는 어머니가 따로 생활하셨고 옥탑방에는 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이 집은 한 지붕 아래 세 세대가 공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공간의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하는 노력과 인내의 상징, 1층은 현재의 중심이자 성취의 자리, 2층은 돌봄과 보호의 상징, 그리고 옥탑은 양보와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공간을 직접 손으로 고치고 수리한 사람이 바로 배아현의 아버지라는 점이었습니다. 낡은 벽, 삐걱거리는 문, 헐거운 창틀 하나까지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시멘트와 페인트로 쌓아 올린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집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지하 연습실의 단단한 바닥, 무대 의상이 걸린 옷장, 옥탑방의 좁은 창문까지. 이 집은 한 가족의 시간과 땀,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 가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저게 진짜 집이지? 화려한 인테리어도, 비싼 가구도 없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성공을 보여주는 상징이 아니라 한 세대의 헌신을 담은 공간.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배아현의 집은 돈으로 산 집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집이다. 그 말처럼 이 집은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따뜻했고 어떤 고급 빌라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중심에는 늘 한 사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합니다. 이 집이 세워진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희생으로 배아현의 집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평범한 집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삶의 깊이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배아현이 8년이라는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던 시절 아버지는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무대의 의상비, 교통비, 식비, 메이크업과 헤어 비용까지 모든 생활비와 활동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가 일한 곳은 인력 사무소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며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딸의 꿈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새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딸이 포기하길 바랐다. 그 한마디 속에는 부모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실의 무게와 꿈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간들. 그는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고 동시에 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모순된 마음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그가 털어놓은 고백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딸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될까봐 늘 불안했다. 그는 정화조 청소 일을 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창피해야 할까봐 평생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존경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옥탑방에 홀로 거주하며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의 모습은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불편한 공간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좁은 천장, 차가운 겨울바람, 여름의 뜨거운 공기까지 견디며 단지 딸이 중간층에서 편히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침묵은 사랑이었고 그 희생은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은 그 집의 가치를 숫자로 보았습니다. 약 13억 원. 하지만 그 금액은 단지 시장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13억이라는 숫자 속에는 한 아버지의 노동, 한 딸의 꿈, 한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한 가족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싼 거 아니야? 13억 원의 집이 오히려 싸게 느껴진다는 역설. 그것은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아현의 집은 화려한 소비의 결과가 아니라 가족의 신념이 쌓여 만들어진 삶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집의 벽 하나, 창문 하나, 작은 싱크대까지도 가족의 시간과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간을 통해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배아현의 집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 성공의 정의가 바뀌는 순간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이라는 단어를 부동산의 크기나 통장의 잔고로 정의합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수백억 원대의 빌딩, 혹은 명품 브랜드로 가득 찬 삶. 그러나 배아현의 집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성공 이후에 산 집이 아니라 성공을 만들기 위해 함께 견뎌온 가족의 시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연예인의 기준을 물질에서 찾습니다. 언론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빌딩 소유를 자랑하듯 보도하고 대중은 그것을 당연한 결과로 여깁니다. 하지만 배아현의 이야기는 그 모든 틀을 뒤집습니다. 그녀의 집은 화려함보다 진심을, 부보다 가치와 정직함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불편한 옥탑방을 선택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밤을 보내며 딸이 편히 쉴 수 있는 1층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의 구조였습니다. 그 안에서 배아현은 노래했고 그 노래는 결국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감정은 동정도 부러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나를 키웠다. 그 한마디 속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겹쳐보았습니다. 배아현의 집은 단지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을 건드린 거울이었습니다. 13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세가 아니라 한 세대가 견뎌온 사랑과 희생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그 어떤 부동산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성공은 더 이상 계좌의 잔액이나 아파트 평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의 기준이라는 걸 배아현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빌딩을 올립니다. 그러나 배아현은 가족의 이름으로 집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닌 따뜻함의 선택이었고 소비가 아닌 기억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주차장 있는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언젠가 그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또 한 번 진짜 감동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아현의 집은 성공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집이 보여준 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잊고 있던 진짜 가치, 효심, 헌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내 성공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집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배아현의 이야기는 단 하나의 결론을 남깁니다. 진짜 성공은 높이 쌓은 벽이 아니라 함께 지켜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행복의 정의.